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원격 의료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뭐 당장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고 하지 않더라도 전화로 말입니다. 증상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받고 하는 일들이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엄청나게 많이 퍼졌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대 병원에서는요, 영상을 통해서 원격 의료를 코로나19 관련해서 원격 의료를 하는 그런 진료도 실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당장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라는 게 접촉이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접촉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원격 의료가 가능하다면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병원협회는 원격 진료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보류가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원격 진료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파격적이긴 해요. 근데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4가지 정도 달았어요. 그게 초진 때는 대면 진료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적절한 대상 질환을 선정해야 한다. 적절한 대상 질환. 그러니까 질환 중에서도 모든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상 질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시행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시행하면서 조정하고 시행하면서 조정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건을 달았지만 이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파격. 굉장히 파격입니다. 저는 원격 진료,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거든요. 의사들의 입장에서, 특히 개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요, 굉장히 바뀔 거예요. 이게 비대면이 1번 아니겠습니까? 1번. 비대면이 1번이고 언택트 이코노미가 이제는 보편화된다고 하는데 진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게 어떤 새로운 어떤 경쟁력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내 환자들에 대한 진료도 가능하겠지만 해외 환자들에 대한 진료도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야말로 파격적인 코로나19의 세상, 이후의 세상, 여기에 어떤 실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전 세계의 의료진들, 환자들을 우리가 여기 앉아서, 대한민국에 앉아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아주 무지무지한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원격 진료나 원격 의료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이 금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 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핵심 역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협회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원격 진료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야기했을 때 이 부분을 오늘 핵심 아이템으로 제가 뽑은 거예요. 원격 진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 번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원격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무데나 가서 노트북만 켜면 이렇게 말입니다. 켜면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는 산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해변가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시골에 가서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약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돈도 절약하겠죠. 돈도. 갈 때마다 차비 들여야 되잖아요. 뭐 진료비야 뭐 안 바꿀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차비 들여야 되죠. 갈 때마다 뭐 다른 또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돈이 더 들겠죠. 근데 원격 진료가 되면 이런 게 좋아지는 거죠. 저는 시간도 돈도 절약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또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 키울 수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원격 진료가 우리에게는 어쩌면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는 새로운 핵심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또 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우리 고령화 엄청나게 빠르죠. 그러면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의료비가 굉장히 절약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빨리 될 수 있다는 거. 또 많은 사람을 진료를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봐서도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경쟁력의 선택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국가 부채 비율을 정할 때도 유럽 기준을 따랐다고 했잖아요. 유럽 기준이 60%입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근데 그 60% 중에 우리가 따를 때는 2016년에 대한민국의 재정 준칙을 정할 때는 40%로 했어요. 그중에 20%는 고령화로 인한 비용과 남북 분단으로 인한 비용, 이 두 비용을 합쳐서 20% 남겨놓은 거예요. 유럽 재정 준칙을 안 따르고 말입니다. 예. 그만큼 옛날부터 우리는 고령화에 대한 걱정을 해왔는데 바로 이 원격 진료, 원격 의료가 어느 정도까지는 고령화의 어떤 비용을 줄여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아니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의사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체계를 아주 잘 만들면요. 개원이나 동네 병원들 여기에도 기회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좋은 규제입니다. 좋은 규제. 한쪽으로 완전히 몰릴 거예요. 삼성병원에 누구 의사 이렇게 쫙 몰릴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예방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걸 예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좋은 규제를 만들어서 저는 원격 진료가 이번 기회에 도입이 돼야 된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기자를 처음 시작할 때 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 이 원격 진료, 원격 의료 뭐 무조건 반대했어요. 무조건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찬성의 입장이 나왔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뭔가 진일보 됐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새로운 시대니까 새로운 어떤 질서도 만들어가는 거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